방치된 채 수도권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냉동만두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본 결과 상온에서 몇 시간씩 방치된 채 수도권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형 냉동센터입니다. 이곳은 수도권 대형마트와 대리점 400여 곳에 납품하는 대기업 물류회사의 거점센터입니다. 그런데 배송기사들이 출근하기 전인 자정부터 상자를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만두를 창고 바깥에 내놓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하 18도 아래에서 보관해야 되지만 영상 8도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 새벽 2시쯤 되자 배송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움직입니다. 1시간 거리인 서울의 대형마트에 도착한 배달기사는 냉동실이나 냉동창고가 아닌 마트 복도에 만두를 놓고 갑니다. 만두들은 다음 날 아침 마트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화물차에다 쓰다 회담을 떨어뜨려요. 직원들이 한 6시 반쯤 나와서 가격자고 하죠. 다음 날 마트에 진열된 일부 만두는 물렁물렁하게 녹아있거나 상자에서 물이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잘 얼어있는 만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탁 놓으면 딱딱한 소리가 나요. 근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탁 놓으면 촉촉 이런 소리가 나요. 녹아있기 때문에. 일부 기사들은 냉동식품을 녹은 상태로 배송할 수 없다며 지난달 본사 측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냉동식품이 상온에 노출되었을 때 이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물량이 많아 트럭에 실는 과정에서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복도에 놔둔 것이라며 감사 요청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구청도 냉동식품 유통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KBS는 식약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한 육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생고기 본 곳이 넘는 대전 지역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의심되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기온은 이미 20도를 넘는 상황. 돼지고기가 담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야외로 옮겨집니다. 고기 상자 앞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고기 상자들을 그대로 둔 채 식사를 하러 갑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는데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납품업체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이 업체는 대전 지역에서 매출 상위권인 한 육가공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식약처의 해썹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유통 전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실외 일단은 조차는 저희도 잘못됐다는 건 인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공간이 여기서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요. 이곳에서 고기를 받아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곳은 대부분 대전 지역 초중 고교로 확인된 곳만 40곳이 넘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인근 지역 군부대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다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군부대도 납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작업이 새벽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나가지는 않으니까 점검 인력이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업체 측은 KBS 취재 이후 즉시 시정 의사를 밝혀왔지만 식약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7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크림이나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유통할 때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동 화물차로 운반을 하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기름값을 아끼려고 냉동칸의 온도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똑딱이라고 불리는 온도 조작기를 이용해서 감시망을 피해왔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경남의 한 물류센터 주차장입니다. 냉동 화물차에 식약처 단속반이 올라탑니다. 당시 냉동칸 온도는 영상 18도. 그런데 냉동 탑차 기사가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작 장치의 다이얼을 돌리자 숫자가 영하 4.8도로 바뀝니다. 여기 돌릴 때는 온도가 같이 내려가는 거네요.
온도 조작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실제 냉동칸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숫자가 나타나게끔 조작하는 수법으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온 겁니다. 지금 온도가 25.5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8도도 조절이 되고 0에서 10도로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잘못했다면 상관없는 인정합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온도를 조작해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을 유통해온 경남 김해와 경북 경산 소재 업체 3곳과 냉동 탑차인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어 왔습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냉동 탑차의 온도를 조작한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된 식자재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식품 제조 판매 사범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처벌을 받은 뒤 5년 동안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유해식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 리콜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2007년도 8월 달에 식약청에서 냉동차에 온도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확인하고 조사하겠다라고 한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2020년 7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 운반 차량들에서 실제로 온도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고 당시 식약처 과장이 답하기를 현행법상 온도 조작 장치 여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이번에 발생한 여러 콜드체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실제로 고의로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온도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똑딱이 장치입니다. 이거를 끄면은 냉장 장치를 멈추게 할 수 있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고 그 조작 사실이 그 기록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가 확인하는 식으로 사후 기록만 보면 실제로 온도 변이가 있었던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뭐 확인해 보니 2007년에도 그렇고 최근 2020년에도 실제적으로 식약처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5건의 최근 5년 동안 5건의 발견이 있었지만 의약품 유통 냉동 차량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약품 또는 백신의 냉동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